2023년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대부분의 언론 방송에서 이번 차관 교체가 상당히 전격적이고 이례적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비서관들을 차관에 임명을 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6월 29일, 6월 30일 이렇게 연이어 나온 뉴스의 그 큰 제목들, 이런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전진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의 그 비서관 5명을 차관에 투입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러한 차관 교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뉴스의 제목으로 크게 붙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직할체제로 간다. 윤석열 직할체제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다 하는 거하고 행정각부를 직접 통솔한다, 직접 지휘 통제한다 하는 것 중에 지금 뒷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직접 지휘 통제하는 체제로 간다. 기사 제목 자체가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하는가? 당연히 다음 논의가 이렇게 갈 그런 제목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뽑았습니다. 물론 윤석열 직할체제라고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앞에 내세우고 홍보했던 책임장관제, 이게 퇴색하는 것이냐? 그런데 책임장관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행정각부의 일은 각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목은 이번에 차관을 12명을 바꿨는데 신임 차관 중에 5명이 윤석열의 비서관이다. 자기 비서관을 차관에 임명을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있을만 하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의 비서관은 대통령의 비서관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행정각부의 차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행정 능력이 있는 차관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임 차관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비서관이다. 그래놓고 이 5명은 윤심 차관이다. 이제 차관에 임명을 했으니까 윤심 차관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관 교체를 통해서 윤석열의 장악력이 크게 확장이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장악은 무엇을 장악하는 겁니까? 정부의 행정각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섭고 불길한 이야기다. 이거 자체가 유죄의 자백이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비서관 5명이 어디 차관으로 갔는가? 국토교통부 차관 2명을 다 윤석열 비서관으로 채웠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 1명을 윤석열 비서관으로 넣었고, 환경부, 과기부 각각 1명씩 다 윤석열 비서관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처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국토교통부,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처에 윤석열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행정각부에 있어서 각부를 이끄는 것은 장관 또는 차관이 아닙니다. 장관이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서관이 차관으로 가서 이 부처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장관이 자리를 비우나? 장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구는 분명히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이 아닌 차관이 그 부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문맥상 고지고대로 보면 국토교통부,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는 그러면 장관이 없을 예정인가? 이렇게 풀이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해괴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차관으로 임명한 비서관들 5명하고 고별 만찬을 했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 그 이상 대통령실에서 어땠다 하는 것은 없고 뉴스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6월 28일 용산 파인그라스에서 고별 만찬을 했다.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용산청사 앞에 있는 야외 정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5명하고 고별 만찬을 했다. 그런데 고별 만찬 자기 정부에서 소위 윤석열 정부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관으로 갔는데 고별 만찬을 했다. 그러더니 다음 날 6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한 비서관 5명과 이번에는 또 오찬을 같이 했답니다. 그 전날 만찬에 그 다음날 오찬에. 이거 역시 고별 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이 사람들 그러면은 돌아오지 못할 곳에 보내는가? 혹시 무슨 영화 찍느냐? 영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참수부대 파견, 나라를 위해서 떠나줘서 고맙다. 너를 기억하겠다. 이런 영화 찍느냐? 자기 비서관들을 차관에 꽂아 넣으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까지 몇몇 언론에서 아주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향후 부처에서 이제 각각 차관으로 간 그 부처에서 과감히 맞서 싸우라. 이거는 소소한 건데 싸우라. 이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쓸 법한 어투인데 싸워라 이래야 할 텐데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의 비서관 5명이 가는 그곳은 윤석열에게는 적진이라는 말인가?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랬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이거 이렇게 지목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그 4개의 부처, 그러니까 행정각부, 부처가 아니고 다 부니까 4개의 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국토교통부에는 이거가 미흡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지목을 했고, 과기부에는 이거가 그렇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는 엄단하라는 미션이라는 것은 군의 목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미션을 수행한다. 이거를 부여했다. 언론마다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서관 5명, 떠나는 비서관 5명에게 직접 미션을 부여하고 공직자를 쳐내라. 가서 맞서 싸워라. 이거는 문제다. 바로 그 문제로 이들을 엄단해라. 하는 이 미션을 부여하고 뒤에 내가 있다. 힘을 실어줬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줬다. 언론도 알고 대통령실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창한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서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이 5명 차관은 이제 실세 차관이다. 막강한 힘을, 이 차관이 하는 소리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이 그 행정각부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다. 그러면 장관은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의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이렇게 투입이 된, 윤석열이 차관으로 투입을 한 부서는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 이렇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또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차관 교체를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의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는 부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게 이제 취재를 해서 실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는 윤석열의 국정기조에 따르지 않은 부처가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경고 메시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 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월 29일 국정과제 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지목을 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라는 이 2개의 부의 행정각부에 대한 이게 숙정작업이다. 쇄신이라는 말을 신문 방송에서 쓰는데, 쇄신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이미 있던 잘못된 썩은 그 공직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넣는 것을 넣을 때에 초점을 두면 쇄신.
있는 사람을 쫓아낼 때, 자를 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숙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숙정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흡사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국장을 전격 교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명한 지 6개월째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집행정부는 이런 것을,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책임을 지어서 잘라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 수행을 해내는 것. 그래서 집행이라는 말이 붙은 집행정부인 겁니다. 집행은 하지 않고 집행 못한 사람만 때리고 자르고 책임을 물으면 국민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국민은 집행을 원하기 때문에. 보복이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하면 하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과를 내라, 공무수행을 해라, 이런 쪽인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서 전격 교체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할 일을,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전혀 안 한 거다. 이쪽을 또 해야 한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 해수부, 과기부, 국토부는 지금 이게 쇄신이구나, 숙정작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국토부를 보면 차관 2명을 모두 윤석열 비서관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고가 200%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참고로 해본다면 바로 여기에서 국토부가 이권 카르텔, 또 부패, 불공정, 이게 가장 심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의 장관은 원희룡입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은 윤석열이 후보일 때부터, 후보가 되기 전부터 아무튼 윤석열의 옆에 붙어서 거의 같은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은 윤석열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런 이권 카르텔, 부패한 공직자, 지금 국토교통부가 그런 곳으로, 그래, 숙정의 대상으로 올라있다. 그러니 의아해하고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홍보수석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철학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이 이야기한 이런저런 것이 아니고 2021년 6월 29일에 발표한 바로 그거다. 2년 전으로 회귀해버립니다. 2년 전에 윤석열이 발표한 그것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따르지 않고 있는 거다. 상당히 이 부분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2년 전에 윤석열의 말은 그게 금과 옥조가 아닙니다. 그저 개인인
아무 공적인 의무도 공적인 신분도 없는 개인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고 윤석열의 꿈이었고 윤석열의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거를 지켜야 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윤석열은 2년 전에 멈춰서서 거기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지금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2년 전 윤석열의 철학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1년 6월 29일 윤석열의 철학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장관들, 차관들이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원희룡 장관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윤석열의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 2년 전에 같이 했던, 2년 전부터 쭉 같이 했던 사람들을 쳐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자기 그 비서관들을 투입해서 부처를 장악하겠다. 지금 일단은 이 4개의 부를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곧 그 행정부처의 국장, 실장급 이상의 고위직도 이제 인사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장악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행정각부의 장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 되고 윤석열의 옆에서 윤석열에 의해서 훈련된 이 비서관들을 투입해서 부처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의 국장 실장급 이상을 다 윤석열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꿔서 그래서 행정각부를 아주 그 장악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그 집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무력하구나. 수반으로서 그 지도력이 없구나. 그의 말이 그 말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걸 장악해 버리겠다. 그 이번에 차관 교체만이 아니고 이제 계속 그 이런저런 자리를 교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교체하는 이유가 윤석열의 부처 장악력 극대화. 사실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다. 다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 2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각했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악력이 없다. 그것을 잃었다. 자기의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다 하면 실각했는가? 그 다음에 그걸 되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차관 인사를 이런 식으로 비서관을 보내서 하는가? 게다가 부처를 대통령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법적으로 몇 가지 아주 중대한 그런 논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무조정실도 쇄신을 하고 장관도 쇄신을 하고 대통령실도 쇄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두에 대해서 우선은 차관, 국무조정실, 장관, 대통령실의 숙정 작업이 이어질 거다. 이러고 보면 집행정부가 아주 모조리 쇄신 내지는 숙정 혹은 숙청과 쇄신이 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고 이미 그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그러면 앞에서 책임 장관제라는 것이 후퇴했다, 퇴색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면 책임 총리제라는 것에 아예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집행정부를 장관과 총리를 전부 대통령이 직접 그 장관과 총리를 치우고 차관을 국무조정실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미묘하다는 뜻은 위험하고 바로 헌법 위반의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행정부의 부처 장악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도구를 생각해 봅시다.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윤석열의 비서관 그리고 행정각부의 국장, 실장급을 움직여서 그래서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잔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잔챙이다. 이 잔챙이를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부수겠다고 하는데 그 계란이 윤석열의 계란이기 때문에 별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의 홍보수석이 지금 윤석열이 따르라고 하는 그 철학은 2021년 6월 29일에 윤석열이 이야기한 그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보수석은 윤석열의 입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29일 윤석열은 무엇을 적으로 삼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2021년 6월 29일에 이야기한 이권 카르텔은 당시 보궐 대통령으로 있던 문재인의 정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이것을 이권 카르텔로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쳐라, 이것을 공격하고 이걸 깨뜨리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9일 윤석열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했는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국토부, 윤석열의 환경부, 윤석열의 과기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것과 그 2021년과 균형을 맞추자면 윤석열의 여당인 국민의힘. 자, 이것이 이권 카르텔이다 하면서 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 구조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의 말을 안 듣는 고위공무원 이번에 차관 교체로 본보기를 보여줬고 앞으로 더 많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그렇게 숙정할 것이고 나아가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는 공직사회 숙정을 하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기판을 보면 장기판이 이렇게 그 양측에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쪽은 한나라, 이쪽은 초나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간단히 말해서 이 파란색이 있는 이쪽에서는 이 붉은색이 있는 한나라 쪽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이 한나라 쪽을 야당 측이라고 하고 파란색 초나라 쪽을 윤석열 정부, 윤석열 공직사회, 윤석열의 국민의힘 쪽이라고 해봅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비서관들을 보내서 차관에 임명을 시키고 하고 그 차관으로 하여금 장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을 잡아라, 쳐내라 라고 했던 게 무슨 일인가 한번 봅시다. 이 초나라에 이게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그 말인데 이 초나라 초의 바로 옆에 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비서관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기껏 보내서 조를 잡아먹었습니다. 사를 보내서 조를 잡아먹었습니다. 가장 그 낮은 그리고 이 졸의 자리에 사가 들어가서 졸이지만 이 왕 옆에 붙어있던 사로서 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비서관이 와서 차관이 된 자들의 위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있는 이제 졸이라고 하는 이들이 뭐를 하느냐? 상을 공격하고 포를 공격합니다. 차를 공격하고 말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더 크고 더 초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졸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이 별거 아닌 이들이 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성공할 것이냐를 떠나서 지금 이 전쟁터의 상황을 봅시다. 윤석열은 자기의 비서관을 시켜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나라를 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쳤습니다. 내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초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이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하는 이들을 친 겁니다. 하찮은 조를 시켜서. 그러면 야당 측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야당 한나라 쪽은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서 에너지를, 힘을 쏟을 일도 없고 아무 공격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에서 이렇게 내전을 일으켜서 망해가는 거를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되는 딱
이런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항상 공정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인가? 번번이 윤석열이 사고를 칩니다. 시작은 항상 윤석열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늪 속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죽겠다고 허우적대면서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검을. 윤석열은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석열 가까운데 칼이 닿지 않겠습니까? 멀면 그 칼도 닿지 않으니까. 윤석열이 칼이 닿는 자기네 내부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치겠습니까? 바로 내부에 있는 자들이 다치는 겁니다. 줄도 다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공정을 이야기하고 근래에는 불공정을 엄단하겠다. 이권 카르텔, 이거를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숙정, 우리가 더 좀 무서운 표현으로 쓰는 게 숙청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숙정도 그거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러한 숙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가? 그거는 검사의 직업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3D 업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곳이고 지혜와는 거리가 먼 곳이고 그래서 검사는 위기라고 느끼고 궁지에 몰릴수록 칼을 휘두릅니다. 힘을 쓰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면 목이 달아난 자들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르면 자기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병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이 세계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검사는 그들이 조폭을 상대하면 조폭과 가장 흡사하며 그들이 살인범을 상대하면 살인범과 아주 흡사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봅시다. 여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윤석열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노젓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배가 그 자리에서 가라앉지 않고 멈춰서 있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배가 있는데 지난 근 2년 그 세월 동안 윤석열이 확실히 이 배를 장악하고 독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조차 여기는 윤석열 당이다. 이렇게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독차지했다.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윤석열 측에서 장악력을 높이겠다.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이 씨알이 먹히지를 않는다. 이런 아주 분개한 분통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이 사람들은 같은 배,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항상 사고를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가자 하는 지시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매번 한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좌초될 수 있는, 남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본인이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하는 말이, 그래 앞으로 배가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왜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냐, 왜 이 배는 전진하지 못하는 거냐, 왜 이렇게 느린 거냐, 이러면서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있는 윤석열이 칼을 휘두르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칼날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윤석열의 칼로 베버린 겁니다. 이 짓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노졌던 사람이 죽어있고 다쳤고 죽어있고, 이제 점점 노젓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게 된다. 이러면 이제 노를 누가 저을 거냐,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노 저을 사람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안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은 지금 상황이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에 자부심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돈벌이다. 공무원에서 버는 돈이나 다른 거 해서 버는 돈이나 돈만 벌면 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또 내가 이 같이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그 기여를 해서 보람되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대부분 윤석열의 동생이거나 친구거나 친척이거나 옆집이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했는데 한 배를 타고 가다 보니 어느 날 저 윤석열의 칼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고 부상을 당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노저울 사람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가속화될 겁니다. 노저울 사람이 줄어들면 배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 윤석열 세력에게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부 여당이 통째로 윤석열 세력에 대한 충성체제를 수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국민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를 좌파 빨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를 막고 나서느냐, 그걸 틀렸다고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저 맹목적으로 그 부류에 휩쓸려 들어간 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체제입니다. 이 상황이 됐는데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아닌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충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충성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는
이제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노저울 사람을 윤석열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늪에 빠졌으니까 계속 칼질을 해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할 텐데 노저울 사람을 다 죽이고 죽을 때까지 윤석열의 이 철학이니 뭐니 이거를 신봉하면서 윤석열의 뜻에 따르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배가 이제 노를 젓지 않고 배가 멈추면 배는 침몰합니다. 남에게 약탈당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배에 타고 있는 아직 사람이 좀 있겠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쥐라면 탈출을 할 겁니다. 쥐만도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배가 멈춰버렸다 하는데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행정각부에 대한 장악력을 이야기하면서 총리도 장관도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충성체제를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다면 기적이고 또 그게 희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능력이 돌아올 것인가? 우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세력이 공직사회를 향해서 숙정의 칼을 앞으로 계속 휘두를 것이다. 이것부터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